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심리정입니다. 전일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CPI 덕분에 오늘 우리 양시장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 강력한데요.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 소식에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의 강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는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06% 상승하면서 260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자는 장중에 매도 포인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장중에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었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 그 상승폭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0.56%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 체크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좀 다소 급변하는 시장 안에서 정말 더 정확한 시장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다 더 정확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중요 이슈부터 급등할 종목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등주 대박쇼 방송 보시다가요. 임상현 전문가님의 수익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은 물론이고 저희가 또 방송 말미에 공개해드리고 있는 대박주, 이 급등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노란톡에서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금요일 시장입니다. 예. 네, 저희가 금요일 시장이 오면 좀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우리 양시장 모두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의 네. 어떤 중요 부분들이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CPI 지수 부분들이 물론 예상치하고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은 조금 못한 부분 때문에 안도하는 상승을 약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향후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이슈 부분들은 현재 잭슨홀 미팅 관련된 그런 이슈 외에는 특별하게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나스닥의 어떤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현재 나스닥 부분들이 61선 지지를 계속해서 여기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줬고 이번에도 보여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조정을 보였을 때 이제 고점에서 거의 한 17일, 18일 정도 되니까 거의 한 달 정도의 조정을 이제 보여주고 반등 다운 반등을 좀 해줬던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7일 정도 되죠. 그래서 거의 한 달에서 2, 3일 못 돼서 반등을 주어주고 있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한번 나스닥의 흐름들을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의 어떤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의 흐름들 같은 경우 전체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아마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저점에 대한 추세선 연결을 해보면은 거의 61선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추세 이제 상단 이걸 2단으로 이제 그거 보면은 이 상단에 이제 저항권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은 하단에는 이제 지선들이
완벽하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의 흐름들을 약간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환율 부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환율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차트 부분들이 지금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때 이제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해주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면은 약간 위험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당분간 이 박스권 1265원에서 1330원 이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좀 되면은 우리나라 장세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긍정적 의미로 나타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지난번에 작년 10월이죠. 이때 그 장세가 바닥을 쳤던 그 시기였죠. 급락하면서 장이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지금은 이제 반등이 좀 진행이 됐고 또 조정이 됐고 또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다가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한 단계 레벨 다운, 내년 초에 같은 경우는 레벨 다운이 돼서 현재 이렇게 힘없이 내려가는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이거는 지수로 보면은 강세장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는 부분들하고 거의 일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움직임이 당분간 나와줄 수가 있는데 내년 초부터 서서히 환율은 현재 우리나라의 흑자 기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여건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하락 반전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하고 현재 반도체 부분의 어떤 흑자 전환 시기하고 같이 이제 겹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PI 안도감으로 상승 출발한 우리 시장인데요. 지금은 박스권 장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안전적인 움직임이 확인되나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의 오전장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또 움직임이 어떻게 좀 보여졌을까요? 오늘의 오전장을 핫하게 달군, 강력하게 주도해준 핫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화장품,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에 기록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스킨앤스킨입니다. 이렇게 화장품주의 힘이 강력합니다. 역시나 그 상승세 강력하게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TPC입니다. TM로봇과 엔비디아의 협력 소식에 오늘 시장 안에서 상한가에 등극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전장을 핫하게 달군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와 이 로봇 관련주를 체크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또 로봇 관련주는 지난주부터 이슈로 인해서 더 강력하게 체크해 본 만큼 역시나 또 이렇게 올라와 주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 가운데 저희가 또 추후에 더 집중해 볼 종목을 꼽아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베스트 종목, 원픽 종목이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인 종목입니다. 이 세 가지 종목 가운데 원픽으로 꼽으시는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TPC입니다. 네, 이렇게 TPC를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오늘 이미 상한가에 등극하기도 했는데 그 흐름을 어떻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이제 TPC 부분들이 물론 이 호재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호재의 배경을 약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경쟁업체도 좀 많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TPC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모두스에 좀 나온 그 내용들에 의하면은 대만 글로벌 협동 로봇 현재 메이커 테크맨 로봇, TM 로봇이라고 하죠. TM 로봇하고 엔비디아 부분들의 합작 어떤 솔루션 개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이제 특화된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밀 지도, 디지털 트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게 로봇 현재
공장 자동화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어떤 공장, 어떤 사물 이런 걸 그대로 디지털화 시켜서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현재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백만 시간, 수천만 시간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계속해서 지금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현재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은 바로 진행이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가능하다. 디지털 환경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속에서 로봇이나 자동차도 이런 그 시뮬레이션 상의 어떤 데이터들을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기술들이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개발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에 대한 장착하는 소프트웨어 쪽에 또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공장 자동화에 현재 엔비디아의 탑재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좀 탑재를 현재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TPC 부분들이 물론 현재 국내 총판 대리점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또 TPC가 또 공장 자동화 솔루션,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부품 관련된 어떤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두각을 나타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특화된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대단한 종목이라 할 수 없지만은 나름대로 저평가됐던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또 수급적으로는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차트로 보시면은 오늘 뭐 상한가를 이제 실현이 좀 됐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주는 시점이 있으면은 한번 또 며칠 잠잠해졌다 또는 일주일 정도 되면은 또 로봇 관련주가 또 순환매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상한가 종목 특히 이제 화장품주는 이틀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쪽 현재 너무 올랐던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에 오늘 순환매 대장주로 현재 올랐기 때문에 TPC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가운데 TPC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이미 상한가에 등극한 강력한 종목이어서요. 이제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더 차분하게 살펴보시다가 이 로봇 관련주들의 순환매를 함께 기다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대박 관련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1357 입력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가격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부터 이 베스트 종목까지 꼽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이 주도하게 될까요? 오후장을 주도하게 될 오후장 인기주 종목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해뒀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 부분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좀 오후장에서 주목하시면 좋을 두 가지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LNK 바이오하고 네. 텔레칩스입니다. 네, LNK 바이오와 텔레칩스를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더 자세히 한번 가볼까요? 자, LNK 바이오 먼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LNK 바이오를 먼저 꼽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뭐 제약바이오 관련주, 차세대, 뭐 테마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보여졌는데 의료기기 관련주를 오늘 또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까요? LNK 바이오 부분들이 보통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 특히 미용 의료기기가 가장 선두적인 움직임이고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근데 임플란트 쪽에도 어떻게 보면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인간의 어떤 그 몸 안에 각종 어떤 그 장기 또는 부분들이 약간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나이 들면서 또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사고 나면서 교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그렇지는 못했었는데 요새는 기술이 발달돼서 많은 부분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LNK 바이오는 주로 어떤 것들을 하냐면은 척추 임플란트, 그러니까 척추 어떤 부분들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어떤 그 문제가 됐을 때 이걸 인공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이제 보조를 하는 어떤 측만증 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각종 부품, 도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완벽하게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신체 내부의 현재 장기나 이렇게 뼈를 이제 대체하는 어떤 부분들의 상용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LNK 바이오는 요거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쪽에 관련해서 인간의 몸을 이제 대체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체 장기나 대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시 언급할 시간이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탑3 시간에 조만간 뵙기를 좀 바라고요. LNK 바이오의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현재 직전 고점을 돌파하다 밀리고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를 좀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이슈가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장기 쪽이나 이쪽에 이제 현재 인공 부분의 어떤 그 부품, 인공 부품은 좀 이렇게 용어가 좀 이상하지만은 아무튼 이쪽에 어떤 그 부분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개척들이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장중에 또 거래량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조정이 오면은 오후장에 한번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으로 LNK 바이오를 잡아주셨습니다. 임플란트, 특히나 척추 임플란트 관련해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해외 시장에 대한 확장성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해당 종목 장중에 조정이 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오후장에서부터 조금 더 집중해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오후장 인기주 종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후장 인기주 종목을 체크해 볼 차례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텔레칩스입니다. 예. 이 텔레칩스가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도 차량용 반도체를 주력하는 종목이다라고 예. 합니다. 사실 최근에 좀 반도체주 흐름이 그리는 좋지 않았는데 예. 이렇게 반도체주의 불황을 뚫고 실적과 매출에 엄청난 예.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네요. 예. 이 종목은 어떻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텔레칩스 부분들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네. 이제 부분에서 현재 그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디스플레이, 현재 엔포테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칩을 전문으로 정산하는 기업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 칩을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이제 탑재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칩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실제적으로 돌핀 5라는 신경망 처리가 현재 탑재되는 아다스 구현이 이제 가능하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고 있고 또 실제 장착 모델 기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슈가 좀 전기차에 대한 이슈,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되면은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 칩의 어떤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어떤 커다란 조정이 없이 계속해서 완만하게 상승을 꾸준하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연초 대비 연초가 한 10,000원대 정도 되죠. 6개월 동안 꾸준하게 한 7, 8개월이죠. 올해가 현재 이번 달이 8월이기 때문에 8월 동안 거의 한 더블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가격 조정을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좀 생각보다 약간 가파르게 좀 약세를 보여줬고 한 달 정도의 조정이 됐지만은 122선을 따라서 이번에 올라주고 있고 또 일시적으로 빠졌던 부분이 이제 갭상승을 통해서 현재 거래가 좀 되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은 12% 정도 되는데 21선이 이제 약간 지금은 이제 저항입니다. 근데 거래량들이 이제 돌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하루 이틀을 숨고르게 되더라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후장에도 만약에
거래량들이 분출이 되고 시장이 좋아지면은 한번 추가적인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21선을 몸통으로 돌파하는 어떤 양봉이 실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2만 원 기준선으로 이제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텔레칩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이미 12%대 상승폭은 보렸지만 이 숨고르기 장세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거래량과 양봉 상황을 체크해 보고 진입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 주신 오전장 하차한가 종목과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매달 종목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격적인 오늘의 이슈 체크와 이 매달 종목 만나보기 앞서서 오전장 하차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증시 이슈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이 대박 종목, 매달 종목까지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는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 이슈는요,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초전도체 LK99의 진위 논쟁에 대해서 좀 잡아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 정말 해성처럼 뜨겁게 다가온 이 이슈입니다. 그런데 참 내용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님. 이건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초전도체에 대해서 제가 한 번은 다루려고 하다가 드디어. 너무 이제 논란이 좀 많아서 이건 계속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 데이터테크나 이쪽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어떤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어떤 기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성 델타테크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또 많은 미심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현재 체크를 하신 게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어떤 그 의문점을 제시를 하더라도 이거는 과학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좀 판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개발의 히스토리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요걸 보면은 현재 과거에 이제 100년 전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이너스 250도에서 50도에서 어떤 특정 물질을 현재 했더니 전기 저항이 제로로 되는 어떤 임계 어떤 온도에 이르러서는 전기가 잘 통하는 전기 저항이 제로인 것을 발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계속해서 현재 높여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까지는 마이너스 150도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냈고 그 이상 높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압력을 가해야만이 고압력을 가해서만이 되는데 그것도 마이너스 현재 50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압력 하에서 상온에서 현재 20도 정도에서 하는 부분들이 몇 달 전에 이슈가 됐다가 취소가 됐죠. 그만큼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뒤로 이제 4개월 후에 신성처럼 나타난 부분들이 LK99 이거는 상온에서 정확하게는 상온이 아니라 100도 정도의 온도죠. 100도 정도 온도는 낮추기는 어려워도 높이기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어떤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발열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상온, 그다음에 온도가 상온에서 상압에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상당히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회의적인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저온 초 전도체 물질 우리가 TV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현재 자석 위에 이렇게 물질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엎어지지도 않고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신기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원리는 간단히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전기 자기력에 대한 반대, 밀어내는 힘, 그러니까 저항하는 힘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핀 정지 효과 부분에 의해서 보통 이제 퀀텀 락킹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핀 정지 효과를 그들이 붙어 있으려는 그런 일정 거리를 띄워주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보여준 딱 공중에서 더 위로도 가지 않고 더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고 딱 고정돼 있는 그런 특징들을 발휘를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공개된 상온 초전도체 LK99는 좀 애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떤 분들은 약간 왜 한쪽만 이렇게 붕 떠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거 가짜 아니냐 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한쪽만 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쪽만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자성 물질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붙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뭔가 있지만은 이게 전도체가 아니다고 많이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왜 그 현재 이론을 듣자마자 무조건 반대부터 했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초전도체의 이론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쪽 이론을 발명한 사람이 그게 이제 그 약자를 따서 쿠퍼 현재 로봇 부분의 어떤 약자 바덴 약자를 따서 BCS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인계점 온도 마이너스 150 인계점 온도에 내려가면은 현재 전자가 쌍을 이루면서 이걸 관통한다는 어떤 이론입니다. 그래서 쿠퍼쌍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하거나 아니면은 고압을 통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압에서는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냈던 겁니다. 왜냐하면 노벨상 이론을 추정하고 모든 초저온 학자들은 이 이론을 추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연구 어떤 사례가 최동식 교수가 최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론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초전도체라는 것이 마이스너 효과를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좀 했고 이거 파동적인 입장에서 지금은 모든 것은 현재 물질은 파동과 입자인데 파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부 응용을 통해서 이걸 바꾸게 되면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파동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2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제 발견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학파의 논쟁이 좀 있죠. 근데 공식 현재 유튜브 공식 뉴스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중국 우한공대의 반자성 효과, 다시 말해서 퀀텀 락킹이죠. 딱 공중에 떠 있는 이런 물질을 발견을 좀 했던 그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한국에너지공대에다 몇 달 전에 이 샘플을 줬습니다. 샘플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라고 했는데 검증한 결과 이 물질은 논문에 나와 있는 물질하고 거의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국 논문에서는 이 물질의 이론적 구조가 되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초전도 현상을 발현할 수 있다 하는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개의 부분들이 완벽한데 이게 6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한국에너지공대에다가 맡기는 부분도 뭐냐면은 전기 저항이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0까지 떨어지는지를 의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논문에 나타난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초방막 구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미 상용화까지 다 하고 나서 요거를 한글 논문 같은 경우는 현재 저항값이 떨어진 것들을 발견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왜 지금의 논란이 됐냐면은 만드는 제조법이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약간 러프하게 잡은 부분도 있고
또 부산물 있죠. 부산물을 추가했는데 그거는 레시피상 생략을 좀 했기 때문에 거의 재현을 해봤지만 중구난방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미국 버클리대의 논문 시뮬레이션 상으로 이거는 초전도의 물질이 맞다. 그러니까 교차 검증하게 되면은 에너지 공대하고 실제 논문상의 구조하고 똑같다. 이 물질이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전 논문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허에 나타난 특허 서류를 보면은 특허에 나타난 것은 전류가 흐르기 전에는 한쪽만 떠 있는데 졸을 흐르고 나서는 현재 완벽하게 이제 부양이 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최종적인 결과는 현재 초전도 학회에 2, 3주 후에 어떤 검증 결과가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별도의 논문이 2, 3주에 또 심사가 되기 때문에 8월 말, 9월 초에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현재 반전 드라마는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는 특허 부분들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약간 물질을 달리해서 또 방법을 달리해서 다른 업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기류는 이런 경쟁 관계, 자기 특허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분석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잠시 후에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초전도체 이슈에 대해서 체크해봤습니다. 다소 쉽지 않은 분야였는데 전문가님께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해당 이슈들의 관련주들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방송 중에 공개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급등할 종목, 매달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공개해드린 매달 종목들이 그 수익률을 정말 엄청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매달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요. 지난 종목을 AS 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확인해볼 종목은요. 바로 지노믹틀입니다. 지노믹틀이 딱 들어보시니까 너무나 익숙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가 어제 금메달로 선정해서 공개해드린 종목입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을 해서 AS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개장부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개장 처음부터 정말 크게 움직입니다. 지금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28.09%, 28%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상승을 하네요. 예. 그 지노맥틸은 그 최근에 언급한 것이 부탁한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잘 보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캔서 문샷 프로젝트도 있지만은 향후 움직임들을 보면은 신약 개발만이 결국은 큰 시세를 내준 것이 아니라 암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암을 조기 발견하는 어떤 각종 키트도 대단히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5년 전에도 이게 예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 대장암 쪽으로 상용하는 업체보다 기술력이 워낙 급등을 해주고 있고 대부분의 6개 암에 대해서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 따지면 세계 넘버원인데 기술력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대장암 업체는 그거 가지고 매출이 현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1조 정도 나오고 있죠. 근데 시총이 10조 정도 갔습니다. 근데 그보다 기술이 앞서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은 굉장히 크게 시세를 낼 수가 있겠다. 왜냐면은 항시 시장은 새로운 뉴페이스의 또 새로운 테마의 열광을 좀 하게 되죠. 물론 초전도체는 논란이 있어서 확 사그라들었는데 지노믹 현재 이거 예방 암 진단 키트는 또 새로운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뉴페이스가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한번 오늘 이제 크게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암 예방 진단 키트 기간 조정이 있어도 5일선을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암 진단 키트 부분의 후속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제 말고도 다른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이제 히든주 제2의 지노믹트리를 한번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제 체크해봤던 종목인 지노믹트리를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암예방 진단키트인 기업인데요. 이 종목의 기술력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만큼 오늘 기점에서도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제2의 지노믹트리가 될 종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오늘 매달 종목 안에서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매달 종목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종목 동메달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와 관련해서 또 집중해 볼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서남이 네. 동메달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서남을 동메달 종목으로 잡아주셨네요. 최근에 예. 초전도체가 뛰어난 이후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다가 사실 최근에는 예. 좀 주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제 서남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현재 그 상원 전도체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개발이 되고 있던 좋은 초전도체에 대한 상용화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발견된 부분의 장치 부분인데 이제 구조는 이렇게 이런 어떤 선제 구조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겹쳐서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거를 냉매 물질을 통해서 현재 온도를 굉장히 낮추게 되면은 현재 좋은 현상이 일어나서 송신선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력 관련된 부분을 만들어냈을 때 이쪽에 관련된 이제 부품 쪽으로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서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매출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은 처음부터 지금 현재 HTS라는 기반의 케이블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액체 질소를 사용하면서 조온을 유지하는 현재 선제 내에 유지하는 어떤 케이블 방식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지금 물론 이제 단가도 비싸고 유지 관리도 비싸게 되지만은 하나둘씩 실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요 이제 송신 선로 쪽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둘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을 보시더라도 이런 이쪽에 대한 초저온 부분에서는 케이블뿐만 아니라 한류기, 그다음에 자석, 그다음에 초전도 선제 관련된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앞선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부분들은 초전도 선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증착 과정, 장비 이런 부분들도 필요해. 왜냐하면은 그 물질을 도포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증착 필름으로도 어떤 부품을 사용하려면은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와 별도로 핵융합 발전기 관련된 어떤 부분까지 현재 조원 초전도체 어떤 기술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연구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서남을 꼽아봤습니다. 자, 서남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고점에서 한 절반 정도 빠지면은 물론 이제 15,000원에서 절반이면 약 75,000원 정도 되죠. 근데 75,000원인데 75,000원에서 약간 더 빠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점에서 종가상 고점에서 보면 오늘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저점의 영역이 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에 대해서 단기 기술적 반등 또 시총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무겁지 않고 만약에 초전도체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LK9가 가짜다 하면은 옛날 방식에 했던 것이 오히려 수혜주가 될 수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온 초전도체 상용화 기업인 서남을 오늘의 동메달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초전도체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분야에서 전망이 좀 밝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너무 큰 폭으로 급등을 했다가 그 상승폭을 반납한 종목이어서 가격 전략이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입해야 할까, 어떤 자세한 가격 전략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있으시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의 대박 종목들에 관련한 가격 전략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대박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은메달을 수여받은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파워 로직스입니다. 네, 이렇게 또 파워 로직스를 오늘의 은메달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또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파워 파워 로직스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파워 로직스는 현재 초전도하고 좀 무슨 관련이 있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현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던 어떤 그 LS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지분의 10%를 투자를 좀 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L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신성 델타테크에서 지분을 50% 정도 가지고 있고 파워 로직스에서는 약 1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어떤 관련주가 딱 두 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파워로직스는 기본적인 일을 하는 부분들이 카메라 모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배터리 팩, 배터리 모듈 보호 회로죠. 이거를 보통 2차 전지가 아닌 기존에는 스마트폰에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기업에 좀 해당이 됩니다. 결론은 삼성전자의 1차 벤더, 휴대폰의 1차 벤더 역할을 충분히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중대형 어떤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BMS 부분들, 그다음에 배터리 이제 팩 이런 부분들이죠. BMS라는 것은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해가지고 배터리 이제 보호 모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전자장치 이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이쪽 아무튼 휴대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계속해서 좀 확장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2차 전지 배터리 제품, 그다음에 2차 전지 BMS 제품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최근에 베트남 공장 1, 2, 3 공장을 굉장히 크게 증설을 하는 부분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크게 생산 캐파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가 사실은 퀀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올랐지만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담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재 이것과 상관없이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 초전도 관련된 부분이 약간 더 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냐면은 요거는 한번 상한가를 했다가 급등했다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격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그러다가 삼각 수렴령 보이다가 다시 한번 완만하게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격이 크지 않고 초전도체하고 절반만 이렇게 발을 담그는 상태고 다른 어떤 테마가 돌았을 때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를 이제 골랐습니다. 네, 오늘의 은메달 종목으로 파워로직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꼽힐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자 이제는 2차 전지의 힘까지 받아서 더 상승할 여력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시점부터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동메달 종목에 이어서 은메달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금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대박 종목, 금메달 종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금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네,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를 오늘의 금메달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사실 이 초전도체 관련주 예. 중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강력한 예.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종목은 상승세가 예. 꺾이지 않았는데요. 예. 이 종목은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연속해서 이익이 너무 높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매수 관점에서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대장주라는 어떤 관점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신성 델타테크 부분들은 장중 특징주 시간에 오장 공략주 시간에 가장 먼저 많이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횟수를 세어보니까 5번 언급을 좀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편입을 해야지 탑3에 편입을 해야지 했는데 결국은 못하고 했더니 이렇게 크게 좀 사고를 쳤습니다. 아무튼 신성 델타테크 부분에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LG 쪽의 그룹주하고 약간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사업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회사 중에 신성 오토모티브, 그다음에 신성 ST, 그다음에 신성 일렉트로닉스 이 세 개의 업체를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쪽 부분들이 2차 전지 쪽하고 전장 부품의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어떤 성장성 밸류에이션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신성 델타테크에서 하는 부분들이 생활 가정에 대한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OEM 방식 또는 부품 생산, 어떤 플라스틱 사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회사인 신성 오토모티브를 통해서 자동차 관련된 각종 부품도 생산하고 있고요. 2차 전지에 관련된 ESS, 전력 저장 장치, 아니면 관련된 배터리 팩에 관련된 부품을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LG 마그나 합작사 이쪽에 대한 납품들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자회사인 신성 ST도 2차 전지 쪽하고 자동차 부품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자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PCB 기판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올렛 전자를 인수를 해서 사명을 바꿨는데 신성 일렉트로닉스라는 사명을 바꿨습니다. PCB 기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현대차가 키우고 있는 스타트업 모빈과 배송 로봇 협력에도 참여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LG 쪽의 어떤 로봇 사업에도 진출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만한 재료 가지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초전도 관련된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격이 너무 많은 상황이 좀 있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지금 그 업체에 대한 현재 초전도 관련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장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올라간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대장주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번 현재 만 원대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만 원대에서 4만 원 단숨에 한 3주 만에 4배가 정도 시세가 났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마시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다음에 현재 말일까지 어떻게 말일 다음 달 초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부분들 보고서 한번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금메달 종목 신성 델타테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체크해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로 초전도체를 집중해봤습니다. 초전도체 진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체크해보실 메달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 강세를 이어갑니다. 이 화장품주 단기 차익과 자동차 부품주의 순환매까지 오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오전장 상한가 베스트 종목은요. TPC입니다. TM로봇과 엔비디아 협력에 부각된 종목인 만큼 그 선장성과 전망까지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그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